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바닥을 잡고 연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얘기인데 K배터리가 이제 각형 배터리를 장착하고 반격에 나선다. 그동안에 이제 뭐 원통형이나 ESS나 이런 쪽으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각형이라 궁금합니다.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이제 가장 강한 그 전문을 하고 있고 네. 관련 밸류체인은 거의 다 삼성 SDI가 이제 장을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OEM사들이 최근에 안정성을 이슈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각형 배터리 채택이 좀 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파우치가 만약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같은 공간 내에서는 이제 그 각형이 한 70, 80% 정도 그리고 원통형이 한 60%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럼 높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신 그 안정성 측면 캔을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좀 더 각성이 좋다 그런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네. 원통형과 파우치가 좀 중간 형태 정도. 그 상황인데 네. 뭐 셀투팩이라든가 이제 각형 배터리 쪽에서도 많이 이제 기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에너지 밀도도 올라가고 뭐 관련 주행 거리들도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화재 그 전기차 화재 문제 때문에 각형 배터리 선호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로 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그러면 LFP가 이제 각형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LFP 그렇죠. 배터리를 네. 각형으로도 하고 네. 원통형으로도 만들긴 하는데 네. 대체로 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각형 배터리, 그러니까 파우치는 워낙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 업체들도 파우치로는 잘 못하는 게 그 기술력이 그만큼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우치로 한 게 에너지 밀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주행 거리를 더 길게 가기 위해서 목적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보다는 또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주행거리 높아졌죠. 그렇죠. 에너지 밀도 네. 높아지고 이제 그 네. 주행거리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네, 높아졌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각형 배터리 선호 현상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 3공장 그 GM 지분 다 인수하고 도요타 쪽으로 돌리는 것도 이게 각형 네. 배터리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M이 각형 배터리를 원해서 3공장을 각형으로 가져가 했지만은 엔솔이 아직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향후에 4공장을 이제 각형 배터리를 공동 개발해서 그걸로 가고 그리고 대신 엔솔도 당장 다른 고객사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줘야 되는 그 공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GM의 지분을 인수해서 그걸 단독 공장으로 가서 다른 고객들 받을 수 있게 바로 받을 수 있게 대신 이제 신규라든가 이제 증설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이미 돌아가는 공장 거의 다 완성된 공장을 그렇게 단독 공장으로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부담도 적게 되면서 AMPC 효과도 얻게 되면서 이런 서로 네. 간에 이제 윈윈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결국엔 움직임이 다 각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GM은 삼성 SDI와 그래서 그 계약을 네. 하게 된 그 MOU를 맺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원통형 뭐 이제 46파이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그죠? 네. 각형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 네, 원통형대로 가는 네. 거고. 네. 네, 대신 이제 파우치에서 이제 각형으로 좀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분기 글로벌 그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보면은 네. 출하량 기준으로는 배터리 3사가 한 17.2%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23.4%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매출액 기준이랑 출하량 기준 차이가 좀 크긴 해요. 보통 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배터리 3사 3분기 그 글로벌 그 배터리 3사 점유율이 20%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네. 출하량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3.4%라서 대략 5%의 갭이 있고 시애틀 같은 경우가 출하량 기준으로는 35.2%였는데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28.5%고 비아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출하량 기준으로 17%, 그 매출액 기준은 12.3%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주로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는 중국 내부죠. 그러니까 중국 내 판매가 많다 보니까 네. 늘지만 그만큼 가격이 낮아서 그렇죠. 네. 매출 기준으로는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서 대체로 배터리 국내 3사는 매출액 기준이 출하량 기준보다 점유율이 또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데 다만 매출액 기준도 전보다는 좀 30%대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누적 배터리 그 1월부터 그 10월까지 올해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시애틀이 26.4%, LG 에너지솔루션이 25.9%라서 뭐 시애틀이 높은데 이것도 아마 이게 이것도 출하량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그래서 그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은 출하량과 매출액 기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은 지금 그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보시면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유럽과 이제 미국인데 그런데 그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은 중국이 50%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북미는 이제 10%대 네. 그리고 유럽은 올해 이제 한 자릿수 이렇게 성장이 나타나 보니까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북미 시장이 아직 뭐 그 전기차 침투율이 8%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유럽도 아직은 노르웨이 빼고는 아직은 그렇게 올라간 그 나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럽과 북미 시장이 급성장을 할수록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보다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이 성장할수록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이런 절대적인 것보다도 지금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둔화되는 순간 이제 그 K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인데 그래서 이제 북미 쪽은 올라가고 뭐 중국은 뭐 중국이 거기서 장악한다고 보고 유럽 쪽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치열한 그런 이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런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파우치만 고집할 게 아니라 각형으로도 폼팩터를 다양하게 해야 원통형까지 다양하게 해야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들어간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딜렉에서 11월 18일째 뉴스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목이 각형 그 배터리 관련해서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투자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오창 공장에서 이제 파일럿 라인, 각형 파일럿 라인에 대한 입찰이 완료돼서 장비 업체들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각형 파일럿 라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고객사 사양에 맞춘 그 양산 라인이 결정이 될 것인데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은 26년부터 각형 배터리 가동이 됩니다. 양산 라인이 가동되고 이는 이제 북미에서 설치가 되는데 얼텀셀즈가 아닌 그 애리조나 이번에 그 3공자 거기서 이제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관련 업체들 그 파일럿 라인의 입찰 결과 보니까 그 노칭 쪽에 각형 노칭 쪽에는 그 DSK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각형 스태킹 쪽은 아직은 뭐 나인테크인지 탑 엔지니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신진 엠텍트 얘기도 있는데 확정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조립 쪽은 그 어셈블리 및 전액 주입하는 이런 조립 쪽은 엠플러스가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 그래서 엠플러스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바닥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캔이라든가 캡 레이저 용접 이런 것들은 아마 독일 뭐 해외 업체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 온도 각형 파일럿 라인에 대하여서 조립 공정에 대해서는 톱텍을 선정을 했고 삼성 SDI 조립 공정 벤더는 그 MOT라는 기업이 있고 필 에너지와 하나 기술이 있는데 오늘 그 필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3천억 이상 수주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 에너지도 그런 이제 그 각형 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삼성 SDI가 주로 각형을 하다 보니까 협력사들이 거의 삼성 SDI 그 협력사 협의회인 그 SSP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관련 풀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삼성 SDI양 그 각형에 들어가는 그 캔이죠. 그 각형 내면 캔과 그 위에 덮는 덮개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주로 상승 EDP 그리고 희능 SEC, 상하 프론테크, 동형 피스톤 등이 이제 주로 이제 벤더들이 있는데 요게 그 상신 EP, 상하 프론테크 이런 쪽에 2차 벤더를 납품하는 기업이 하이소닉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하이소닉은 그 2차전 캔과 업셈블리 부품 부자재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업체가 유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상증자 완료를 해서 이제 증설 자금, 부채도 상환하고 그런 작업 쓸 거고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글로벌 배터리 업체로부터 2차 벤더사가 아닌 1차 벤더사로서 직접 공급하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 협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있고요. 그 샘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샘플 공급 후에 품질 테스트 중이고 품질 이슈가 없으면 바로 본계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 회사가 한 올해 8월인가가 저기 북미 쪽에 그 AESE 그 중국 업체 그 일본 업체인데 중국이 인수를 한 그 AESE 쪽에다가 그 8년간 6천억 규모의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각형 배터리 쪽에서 지금 아까 그 수주가 됐거나 아까 엠플러스처럼 수주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수주 얘기 나오는 기업들 그런 것들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삼성 SDI는 이미 각형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2026년부터 네. 양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비 발주가 나갈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파일럿 라인에 대한 장비 발주는 업체는 선정됐으니까 곧 발주가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LG나 공장 쪽으로 네. 이제 본 라인을 할 경우에는 네. 거기에 대한 대량 발주가 나가겠죠. 그렇죠. 장비 네. 선정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특히 이제 각형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와 달리 이제 파우치와 달리 이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부품. 그래서 이제 캔 위에 덮개가 있고 가스를 배출하는 벤트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그 가스 배출해서 그 열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품 업체들이 지금 이런 각형 배터리 선호했던 트렌드에 새롭게 지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블루 엠텍이라든가 이건 비상장사긴 한데 관련 각형 배터리 관련 수주가 막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상신 EDP, 뭐 신흥 SEC 그런 이제 부품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부품 업체들이 주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그 각형 배터리 관련돼서 특히 엔솔 쪽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아마 대규모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장비랑 부품 양쪽 다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아까 얼티엄 센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얼티엄 센즈의 그 3공장 그 지분을 다 인수를 하고 여기를 이제 북미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새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공장을 어떤 활용하는 것이 증설보다 비용이나 시간 적게 드니까 그렇죠. 예. 훨씬 이제 고객사도 다양하게 위치할 수 있고 AMPC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도요타 쪽에서 이제 이 물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수 자금도 제가 알기로는 도요타 쪽에 상당히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서 삼성 그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조로 간 것이고 그리고 관련돼서 애리조나 공장 장비 협력사 선정이 완료가 돼서 이게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최근 이제 아마 수주가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엠플러스라든가 DSK, 한화기술, 뭐 피레에너지 그런 기업들이 아마 수주가 좀 상당히 나올 것이고 보통 그 피어 발주하고선 6개월에서 1년 정도 리드 타임이 있거든요. 그 정도 후에 납품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번 올해 뭐 내년부터 발주가 된다 그러면은 매출이 정점을 찍는 거는 25년 말과 26년도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그 삼성 SDI는 당연히 각형을 하고 있었고 SK온도 이 각형 배터리 준비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SK온도 각형 배터리를 개발한 게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했던 게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미 개발을 한 상태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고객사가 수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수의 OEM 업체들과 지금 그 조율에 들어간 상태고 각형 배터리 점유율이 2022년도에 70.9%에서 지난해 10월에서 10월까지가 78% 이상 증가, 그 78.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형 배터리 점유율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최근에 이제 원통형이 좀 더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각형 배터리 쪽에 선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GM과의 이제 합작으로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한다는 그 뉴스가 나온 것처럼 향후에 이제 GM에서의 차세대 전기차에도 각형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오늘 삼성 SDI에서 만든 각형 배터리가 그 현대차의 V90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이제 이것도 각형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각형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 그 K 배터리 그 국내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좀 밀려왔던 점유율을 다시 올리는 그런 계기로 삼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그 지리 자동차 쪽에 주로 폴스타라든가 그 볼보 특히 볼보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K 배터리, 각형 배터리 쪽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각형 배터리 쪽도 주목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그러면 이제 SDA는 기본으로 하고 앞으로 할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거기가 이제 그 주목할 기업입니까? 그렇죠. 이제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네. 그 각형 배터리 쪽은 삼성 SDI가 하고 있어서 삼성 SDI가 새롭게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그 3조 유증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빠진 것도 있었는데 좀 유언비어고 사실 물건으로 밝혀졌고요. 또 이제 미 에너지부에서 이제 대출 스텔란티스랑 같이 합작으로 세우는 공장에 대해서 이제 대출 프로그램을 받기 때문에 유증설은 맞지 않다라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쌍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어서 각형 배터리 확대에 따라서는 삼성 SDI가 이제 그 유럽과 또 북미 쪽에서 기회를 잡았다 볼 수 있겠고 LG 에너솔루션 쪽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배터리는 요거는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뭐 원통형뿐만 아니라 파우치도 하고 각형하는 것들 대해서 고유의 이제 그걸 모든 폼팩트를 다 하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경쟁력 측면에서는 LG 에너솔루션이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수혜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간 납품 업체들 특히 이제 뭐 장비 업체들도 분명 좋은데 장비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증설이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그런 증설이 그 장비 발주가 안 나오니까 네.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들어가는 이제 부품 업체들은 아마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까 이제 캔과 어셈블리 쪽에 부품 업체들이 아까 좀 몇 군데 여러 업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쪽에서 향후에 기회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각형 배터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중국 업체들보다 그러면 우리 각형 만드는 K 배터들이 거기서 더 이제 기술적인 강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특허 같은 걸 보면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특허로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국내 K 배터리는 각형을 만들어도 거기다 3원 개의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LFP도 일부러 하긴 하지만 3원 개가 들어가고 관련 특허도 더 많고, 그리고 그 상태만 각형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LFP도 물론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ESS 쪽으로도 좀 개발을 하고 삼성 SDI는 다 어차피 다 각형이고요. 네.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은 LFP를 만들어도 그 K 배터리가 만드는 게 성능이 좋다는 거죠. 전 성능도 좋고 네. 그런 거고요. 그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 각형 배터리 선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졌던 것들을 이제 K 배터리들이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그 고객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 보시면 되겠고 관련 특허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력적으로는 뭐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수주가 나와야 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나온다는 거죠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지금 이게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 관련된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 26년도는 돼야 된다. 그 이제 먼저 장비 업체가 먼저 움직여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장비 업체들이 네. 그렇지. 엠플러스가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던 것도 뭐 매일같이 이렇게 쭉 뭐 V자부터 나오지 않지만은 시가총액 1,000억이 깨진 상태에서 막 하루에 뭐 20%도 올라 그거 막 급반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근데 피라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장비 업체에 비해서 그 보통 비교해 보면은 밸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시 DP 이런 것들은 다 리포트가 안 나와서 그 추정 실적이 없어서 밸류를 산정하기 어렵겠지만은 그거는 어쨌든 그 관련 밸류 체인으로서 고민해 보시고 있고 그리고 계속 검색해 보시다 보면은 삼성 SDI 밴드가 아닌 기업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 아까 힌트를 드린 게 삼성 SDI의 그 SSP에 들어간 업체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 각형 배터리 그 업체들의 그 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SDI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엔솔 쪽에 납품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따로 빼놓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 찾아보면은 각형 배터리 뭔가 하는데 찾아보니까 SDI 밴더가 아니야. 직접 1차 밴더가 아니야. 하면은 후보군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딱 봐도 필에너지는 오늘 3천억 수주 얘기 나오긴 했는데 관련 그 각형 배터리 쪽에서는 분명히 아마 대규모 수주가 한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 업체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의 판도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또 선전이 기대되면서 또 여러 좀 리스크 요인들도 있는데요. 탄소 배출 규제 관련한 얘기로 해서 국내 업체들의 기회 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유로존 EU가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 굉장히 세게 강화한
하려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자기들이 처음에 설정한 목표까지는 좀 못 가면서 조금 이제 루스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올해까지 21년부터 24년까지 네. 올해까지의 기준보다 탄소 배출 기준보다 내년부터 29년까지의 그 탄소 배출 타겟팅이 확 줄어드니까 그 21년부터 24년까지 그 킬로미터당 그 118g 정도의 수준의 이제 탄소 배출을 허용했다고 하면은 네. 내년부터는 이게 93g으로 줄어듭니다. 확 줄어든다는 그 거죠. 29년까지 네. 이어집니다. 네, 이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안 지키면 엄청난 이제 뭐 벌금, 뭐 그쵸. 규제 이런 걸 내야 된다고 그리고 하셨고. 이제 그 2030년부터 2034년까지는 또 49g을 해서 내년 대비 또 절반 가량 줄어들고요. 네. 2035년에는 탄소 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면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제 그 탄소 배출 기준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대규모 또 벌금 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 생산 늘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전기차 생산 그 신차 산상 비중을 올해 2배 이상 올려야 됩니다. 스텔란티스는 그래야지만 그런 이제 이런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그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정치적인 지형으로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체들이 죽겠다. 이런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기대를 접어야 되죠. 그런 기대는 그래요? 접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하는 뭐 국민당 그룹 EPP를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35년까지의 그 탄소 배출 제로를 뭐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 EU 유엔에서는 아주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 그 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네.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EPP에서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이런 그 캠페인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위원회에서는 아주 그냥 간호하게 우린 그럴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5년부터 이제 그 탄소 규제 충족했는지를 앞으로는 그 아주 강하게 하는데 이제 그 EPP는 이걸 3년 평균을 하자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마 네. 안 될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 단호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또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그 전기차가 잘 안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그 헌법에 걸려가지고 그 코로나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이게 헌법에 문제돼서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독일 수상도 그 EU 전체에 그 전기차 보조금 도입 주장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금 다시 재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는데 내년에 독일이 그 조기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완성차 쪽에 지금 워낙 지금 독일 완성차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완성차 기업들한테 자꾸 도움을 해야자 일자리도 돌아가고 경제도 좀 살아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힐츠 총리가 그 선거를 위해서라도 아마 그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탄소 규제 배출 규제에 대한 강화가 결국에는 그 전기차의 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갑자기 늘려야 되는 거단 말이죠. 전기차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의 전기차 기업이라든가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외가 될 것이고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뉴스는 최근에 좀 많이 12월달에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이유는 최근에 보면 노스볼트 파산 얘기처럼 유럽의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ACC 같은 기업들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런 이제 이런 경쟁력 있는 배터리사가 적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좀 어떻게 진출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해외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어느 정도 다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랑 기아차가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최근에 EV3가 이제 유럽에 진출했는데 네. 잘 팔립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전기차 판매 1위가 차량이 이제 EV3고요. 2위가 이제 그 캐스퍼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 아마 EV3 같은 경우라든가 그 현대차가 이제 그 캐스퍼를 전기차 모델을 바꾼 유럽형을 바꾼 게 인스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팔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EV3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3년 정도까지는 동급에서는 적수가 없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기아차도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율을 올려야 되죠. 왜냐하면 규제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전기차를
유럽에서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로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정말 절호의 찬스가 현대기아차한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산화탄소 규제 때문에 유럽 전기차는 내년부터 다시 급성장으로 간다. 그리고 또 이제 보조금 정책도 부활하면서 성장으로 갔을 때 이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좀 좋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내 그런 이런 유럽의 CO2 규제 강화가 바로 국내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기업들의 새로운 동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준비 그만큼 해야겠죠. 경쟁력을 강화하고 폼팩터도 개발하고 이제 업체들이 LFP 같은 거 원하면 그것도 맞춰주고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그 탄소 배출 규제 유럽에서 강화는 이게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또 새로운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만한 이슈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그 전기차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이 기대감이 크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자기 시장에서 사회주의니까 드라이브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막아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죠 수혜를 받고 유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각축전이잖아요. 네, 각 해볼 만한 곳이고 규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강화한다고 하면 전기차 업체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는 수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1차적으로 수혜가 큽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네. 유럽 쪽 가동률이 안 좋아서 지금 올해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의 회복의 그 요인도 되지만 가장 큰 수혜는 배터리 쪽에서 삼성 SDI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성 SDI의 그 유럽 그 시장 비중이 유럽 전체 매출 비중의 그 40%를 차지하거든요. 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이제 그 유럽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이기 때문에 네. 가장 수익 강도가 클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는 그만큼 탄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매기 때문에 그 기업 보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연비 규제 문제 때문에 그 막대한 벌금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금 상계 관세 부과 때문에 최근에 중국 전기차의 그 EU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차는 있지만 이게 어쨌든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탄소 배출에서 유럽의 성장이 된다면은 그만큼 유럽 비중이 가장 높은 SDI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 밸류체인이 좋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역시도 그래서 이제 그 SDI의 그 수혜 강도가 제일 크다라고 해서 최근에 그래서 뭐 그 EU의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웃고 있는 삼성 SDI 뭐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SDI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그 최대 뭐 45.3% 관세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를 좀 더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는 지금 관세를 그 영향을 안 받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만 그 45.3% 관세를 하는데 보통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로 좀 더 최근에 판매가 늘어나는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대비해서는 배터리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거의 8분의 1, 1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배터리가 판매가 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그 같은 기간 그 11월 달에 보니까 대체로 이제 중국의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최근에 그 흐름이 지금 전기차 그 수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대신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오르면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 보니까 좀 팔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국내로도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기차가 더 늘어가는 그 전기차가 분명히 관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 업체는 그렇고요. 자동차 업체들은 어때요? 국내 업체들이 만약에 뭐 현기차가 이제 북미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죠? 유럽 쪽에서 현기차의 역할은 아까 이제 EV3를 잘 팔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현대차가 최근에 그래서
7년 만에 그 범유럽 딜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7년 만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유럽 34개국이랑 법인 관계자 2,500명을 모아놓고서 그 2024 범유럽 딜러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이전 전기차가 이제 기존에 2035년까지 전기차 완전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유지를 하는데 다만 향후 10년간은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차 등에서 그 현지 수요에 맞게끔 해가지고 유연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유럽의 전기차 캐즈 뭐 일시적인 수요 전환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그 아까 말씀드린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도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이제 자신이 붙었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그 본인 그 회사의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신감이 있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다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선회를 했고 네. 그리고 얼마 이제 전에 이제 중국에 투자한다 1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비아디라든가 뭐 중국 업체들 막 그 국내에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유튜버들 그 80팀인가 그 비아디 갔다 본사 갔다 왔습니까? 네. 가서 막 비아디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지금 비아디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비아디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어떤 관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여권법 이런 것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중국 전기차의 어떤 점유율 하락 그 이탈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지금 파고드는 거고요. EU의 점유율이 중국 전기차가 여기서 그 이제 순수 중국 브랜드 외에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해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하게 되면은 한 21%까지 올라가는데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이제 급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EU 관세 부과 대상이 제외됐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거죠. 그거 거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차도 더 좋다. 그러면 다 여기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유럽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점유율이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대차가 아주 적절하게 지금 여기를 파고든 거죠. 틈새적으로 딱 공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상강세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약간 선회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아마 현대차가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빠르고 크게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들 보면은 EU와 중국 간에 그 관세 협상 같은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그 트럼프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몇 달간 중국과 EU 간에 그 자꾸 중국 쪽 리수가 뭐 기술적인 협의가 됐다 막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뉴스를 막 뿌리는데 실제로는 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협상이 중단된 상태고 중국이 뭔가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의 등장 그 재집권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뇌관인데, 그러니까 EU에서 그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드론 공장에서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첩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이런 EU 주국들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증거를 여러 수집해가지고 중국 쪽에 해명 요청한 상태인데 그리고 EU와 유럽 15개국이 베이징에 공동 그 외교 사원을 보냈는데 지금 아직 중국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단됐어요.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EU의 쪽에 그 외교관이 중국이 자꾸 이제 사실 이런 관세 문제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나온 것도 있어요. 중국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러시아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중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립이 아닌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치명적인 지원을 하지 않다고 중국이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군용 그 항공기는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협상이 중단이 됐고요. 또 이제 그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양쪽 다 좀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중단한다고 하다 보니까 EU 쪽에서도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을 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중국도 지금 그 EU 쪽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지금 그 EU 관련 뭐 정당이라든가 뭐 EU 관련 기관 쪽에 싱크탱크 관련들과 접촉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들어오는 그 러시아 군용 항공기 제조하는 거 중국에서 그리고 그 트럼프의 재집권이 어떤 그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지금 트럼프가 EU랑 중국에다 모두 관세를 부과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상이 중단돼서 그럼 당분간 관세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현대차랑 뭐 K배터리 쪽에는 여전히 관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그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뭐 어젠가 그저께 그 스텔란티스가 CATL과 같이 손잡아서 유럽 공장 스페인에 합작 공장 짓겠다고 했고 그게 이제 LFP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했는데요. 요게 맞춰서 또 최근에 이제 비아디도 뭐 트리키에다가 공장 짓겠다고 했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를 피해서 현지에다가 지려고 하는 거죠. 이 회사도 얘기하는 건 그거죠.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와서 공장을 져라, 현재 지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동안 늘었던 뭐 보조금이라든가 낮은 인건비, 저렴한 그 땅값 뭐 그런 것도 공장 임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혜택, 싼 전기료 네.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없게 되니까 그만큼 원가 경쟁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관세 장벽을 뚫고선 중국 전기차랑 그 중국 배터리가 유럽을 장악해서 국내한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라든가 전기차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현지보다도 현지 가서 지으려면 짓고 나서 수율을 올리는 기간에도 또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다 만들어 수출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데 현지에서 짓지 않는 게 더 나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또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K배터리 쪽에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원가 경쟁력이 중국이 예전 같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U에서의 탄소 배출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국내 2차 전지 업체 그리고 자동차 업체, 뭐 자동차에 뭐 현대기아차니까 수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월에 정기 임원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독특한 점이 있다. 이걸 가져오셨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 12월 초에 그 LG 엔솔이 그 정기 임원 인사를 했는데 네. 그 핵심이 결국에는 그 특허 침해 전쟁 선언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 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강화가 됐나 보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정기 인사 임원이 이게 근본적 경제의 우위 확보미 그 미래 그 준비 강화라는 이제 주제로 하게 됐는데 네. 올해 이제 지난해 같이 부사장 한 명이 승진됐고 1년 전에는 그 자동차 전지 쪽 개발 센터장이 부사장을 승진했는데 이번에 승진 명단을 보니까 법무실장이 올라왔습니다. 네. 전무가 2명 중에 1명이 그 특허 센터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승진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떤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이번 인사를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특허 침해 전쟁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이제 쌓았던 기술적인 보호에 좀 전력 투기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 기사가 있었고요. 그 지난 4월달 사실 얘기가 있었어요. 4월달에 이제 1분기에만 그 아마 뭐 CATL이라든가 이런 경쟁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허 침해는 무려 580건에 달했다라고 봐서 여기서 이런 그 경쟁사들이 무분별하게 특허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특허 라이센스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상태고요. 그 부사장으로 승진한 분이 그 한홍재 법무실장이거든요. 이분이 그 LG화학 법무 담당으로 입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로 옮겼는데 그때 SK와의 배터리 전쟁
그 상당히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세기의 어쨌든 네. 전쟁이잖아요. 국내 업체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SK가 손을 들고 그죠? 네. LG한테 사실은 이도 물었죠. 예, 그 돈 물어줬잖아요. 그죠? 그 LG뿐만 아니라 금양도 돈 LG한테 그 SK뿐만 아니라 금양도 돈 물어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양도 이제 잘 안 하는데 그때 예. 당시에 같이 돈 물어줬다고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김종명 사장 대표가 이제 그 지적배우 그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해서 이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지난 4월달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네.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특허 등록이 32,000건이 넘게 있고 그리고 네. 이제 특허 출원만 58,000건이 넘게 있어서 이제 88,000건에 대한 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전략 특허만 1,000건이 있었고 그런데 특허 침해가 확인된 것만 580여 건이라는 거죠. 이 전략 특허라는 거는 경쟁사가 침해를 했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예요. 앞으로 이런 특허가 침해 예상될 거로 된 것만 1,000여 건이 되고 그 침해가 된 것만 확인된 것만 580여 건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피해서 배터리 만들기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이게 신작 개발도 아니고 그죠? 이제 배터리라는 게 어떻게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그죠? 뭐 방식을 우리가 이제 각형도 얘기했습니다만 파우치형, 각형, 원통 물론 특허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게 특허가 사실은 많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게 화학 산업이라서 예.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1세대에서는 이제 안전 강화 분리막 쪽, 분리막 쪽 네. 특허가 또 많이 있고 미드니켈 쪽 네. 입자 그리고 이제 양극재, 전극조리 이런 것들. 특히 전해액 쪽에서는 배터리 기업들이 거의 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해액 기업들과 배터리 기업들 봤을 때는 거의 배터리 기업들이 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극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CNT 도전제 이런 것도 다 특허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46 시리즈들 건식 전극, 뭐 차세 전지 이런 것들,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도 다 특허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글로벌 특허 풀을 통해서 주요 특허에 대한 단계적 라이센스를 부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정당 대가로 수치를 하겠다. 경고를 해서 안 되면 그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소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당한 특허 침해가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그 침해 금지 가처분 그렇죠. 신청하고 소송 강경 등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부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선 특허 소송을 해봤자 크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법원은 해서야 뭐 안 먹히는 거고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로 왔을 때 이제 글로벌 심판소 이런 데서 이제 해서 네. 판정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커지면 그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것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롱바일의 그 자회사 그 재생능원과 그 LG화학이 이제 특허 침해로 이제 소송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비슷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배터리 화재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LG에너지솔루션 특허를 피해서 배터리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터리 화재 여폭주 관련돼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그 특히 미국 특허는 CATL의 2배 정도 되고요. 그 7월달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미국에서 그 취득한 특허가 총 50건이고 네. CATL이 이제 29건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 출원이 121건 했고 CATL이 44건 정도였습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LG에너지솔루션 현재 배터리에 쓰여지는 그 기술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기술들이 아까 제가 한 88,000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이거를 피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뭐 전극 공정부터 해서 전해 그리고 배터리 모듈, 배터리 검사 등등 웬만한 배터리 전반에 대한 그 특허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당히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SK온도 못 피해간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특히 이 BMS에 관련돼서도 이게 사실은 그 완성차 기업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돼서도 그 2018년부터 5년 동안 등록된 그 BMS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역시나 이제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려고 함 이런 특허 라이센스 풀을 만들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특허 전략이고요. 지금 이제 각국에 다 그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각국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수익원 창출에 대한 기회를 보는 것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네, 내도록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거를 네.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특허 등록 사항을 보니까 올해 8월달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 위포라고 해서 이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라고 해서 여기 이제 검열을 해보니까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등록된 것만 지금 18,487개에서 18,000개 넘게 있고 미국 특허만 3,700개 이상이고요. 그게 글로벌 1등입니다. 삼성 SDI가 3,300개 이상 되고 SK온이 722개, 그 CATL이 2,649개 정도 돼서 CATL이 좀 많은 편이고 파라시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배터리 분란. 네, 중국 업체. 거기가 이제 전체가 총 보유한 특허가 369개인데 이 중에서 334개가 중국에서 등록된 거고 미국에 등록된 건 22개. 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특허가 많을수록 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그 기술력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이다. 그 삼성 SDI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BMS 관련 특허 아까 LG 에너지솔루션 가장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인데 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받은 2건밖에 없어요. 이게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BMS 관련 특허가 294개. 미국에서 57개 정도 있고 삼성 SDI가 이제 전체로서는 이제 그 BMS 관련 특허는 60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이랑 이제 유럽 쪽에 등록된 거는 전체로는 엔솔이 많지만은 그 유럽과 이제 미국 등록된 BMS는 삼성 SDI가 많고 CATL도 한 122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ATL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시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대요. 네. 네. 다만 이제 CATL이 주로 하는 거는 사실 3원계인데 3원계 쪽 그 CATL 만든 3원계 배터리 성능이 LFP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CATL이 만든 아직 노하우가 뭐 안 쌓여 네, 있죠. CATL의 LFP 배터리가 자기가 만든 3원계보다 네. 오히려 LFP 더 성능도 좋다. 네. 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CATL의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들이 뭐 제가 마칸 EV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칸 그 CATL의 그 NCM 811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평가를 마칸 EV는 포르쉐의 몰락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마칸 EV 진짜 안 팔립니다.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LG 화학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LG 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그 한국 자회사인 재생능원에다가 양극재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그 산자부 쪽의 그 무역위원회에서의 그 조사가 올해 연초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양측에 조사 이제 중지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류 판정은 났는데요. 이걸 뭐 무승부라고 얘기하지만 LG화학 입장에서는 여기서 판정을 하는 것보다 소송이 더 빠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재생능원 공장에 대해서 그 증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 샘플 차차 확보를 해서 다 분석을 다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그 특허 침해를 했다 그러면은 뭐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롱바이가 전 세계 그 중국 내에서 양극재 1위 업체거든요. 3원계 쪽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버금가게 지금 출하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LG화학이 이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게임 체인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국의 3원계 진출을 거의 막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건 되게 큰 이슈라서 이게 만약에 이게 됐을 경우에는 LG화학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양극재 기업들 또 배터리 기업들의 굉장한 그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소송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특히 배터리 전쟁에 있어서는 한중 간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이런 특허 소송으로 그러니까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특허 소송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잡게 됐을 때에는 그런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쪽도 기술이 많아요, 그죠? 그죠. 기술이나 양극재 쪽은 그러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이랑 LG화학이 쌍벽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LG화학을 통해서 뭐 LNF라든가 코스모 흰소재가 기술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LG화학은 사실 뭐 화학 쪽도 있지만 사실 좀 늘 저평가되어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제세능원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소송 잘 마무리된다 했을 네. 때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 될 것 같고요. 좀 잘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특허 얘기를 한 이유가 보면 이게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LG전자 사례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려요. 최근에 이제 그 LG전자가 애플로 받던 특허 라이센스료가 8,900억 정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LG 에너솔 그 애플한테 받은 거는 한 8,800억이고 다른 업체 한 곳에서 8,000억 받았고 다른 업체에다가 한 900억 정도 받아서 합쳐서 8,900억인데 이게 이제 그 2022년도에 받은 거거든요. 물론 일회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직원들한테 뭐 수백억 정도 줬다고 뭐 그러는데요. 이게 대부분 통신 표준 특허로 받은 겁니다. 그 스마트폰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제 특허를 가지고서 LG전자가 스마트폰도 만들지 않아도 특허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사례가 LG그룹이 이런 특허를 통해서 수익원을 착취하는 데에서는 이제 그룹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사례가 있다는 거죠. LG전자에서가 실제로 그 애플한테 8,000억에 대해서 라이센스료를 받은 특허 라이센스료를 받았고 다른 업체로도 900억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8,900억에 대해서 400억 정도를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직원들이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네. 신경 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허 센터장이 지금 부사장 승격을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마 굉장히 그룹사가 집중적으로 아마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담당 임원들 보강 또 특허 라이센스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강화된다. 그 언뜻 보기에는 이거 라이센스 돈보다는 자기의 그 고유 이 기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허들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LG전자의 사례에서 보면 라이선스료로 앞으로 창출하려고 하는 의도와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시장을 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중급체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이미 이제 진출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그 고객사가 겹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고객사 있는데 그걸 막아서 그걸 망하게 한다. 이건 좀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한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더 기술도 지키고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경쟁사들의 원가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특허를 통해서 비용이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원가가 더 드는 거니까 그만큼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자연스럽게 라이센스료에 대한 새로운 수익뿐만 아니라 점유율 부분의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는 거죠. 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전쟁 관련된 이야기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